백신 맞고도 집단 감염. 메이저리그 코로나 재확산 공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가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 구단은 지금 필 레빈 3루 코치와 1루 코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지금 원정 경기를 마친 뒤에 구성원들의 확진 소식을 알리면서 아직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양키스 구단의 85%는 지난달 8일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접종했고 지난달 말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 반응을 보인 네빈 코치와 윌리스 코치도 백신 접종자다. 백신 접종을 마친 양키스는 집단 면역이 생성됐다고 판단, 최근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도 했다. 결국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 이 백신만으로 코로나를 다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는 건, 감염이 되는 건 우리 피부에, 특히 코에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백신을 접종을 맞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항체라는 거는 혈액에 있는 후천성 면역이 담당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감염은 우리 피부에 있는 점막을 통해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 감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백신과 치료제와 진단키트는 같이 가야 되며 또한 이게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인류와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이 필요하며 추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레키노라주의 우리 항체 치료제의 활약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죠. 자,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타미 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좀 보고 갈까요? 하루 확진자가 111만 명이었습니다. 많이 늘었네. 이거 뭐지 했는데 인도에서 무려 71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잘못 봤나 싶었는데 71만 명. 이거 참 정말 이 정도면 진짜 국가 마비 상태죠. 인도랑 셀트리온도 지금 협의 중인데 레키노라주의 소식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까요? 참 기대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에게는 진짜 올 한 해 레키노라주의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미국이 3만 5천 명, 브라질이 7만 6천 명, 프랑스 2만 명, 터키 1만 3천 명, 러시아 8천 명, 영국 2,200명, 이탈리아 7,800명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디로 나가든 사실 이상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을 지금 완료를 했고 데이터 발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3분기에 이제 3상 완료가 되면 또 대량 구매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도가 7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건 정말 국가 대재앙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도로 지금 또 구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도에서 지금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렘데시빌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보면 되겠죠. 파이낸셜 뉴스에서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그런 좋은 좀 뉴스가 나왔어요. 셀트리온 1분기 매출 4,570억,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 매출 2조 넘나. 매출 당연히 2조를 넘어서 4조, 6조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기대가 되고 있죠. 주력 항체 바이오 시뮬러 제품군 글로벌 빅마켓에서 안정적 점유율 유지. 기존 산마가 유럽에서는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룩시마가 26.2%,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기존 램시마가 15%, 허즈마는 작년 3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 전 세계 바이오품 시장에서 미국 시장 50% 이상의 미국 시장을 잡아내는 게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다시 한번 성장세에서 중요한 거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 출시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먼저 셀트리온의 기본 방침이 유럽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 미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성장세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글로벌 3상 순항 중, 글로벌 허가 후 공급 총력. 임상 3상 완료하고 데이터 분석 중이죠. 이거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면 모든 노이즈는 종료가 되고 명실상부한 신약을 갖춘 기업으로서 또 한 번의 도약이 가능하며 레키노라는 2021년 셀트리온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주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3상에 대한 예행 연습으로 부산 의료원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간 사람이 없었다. 대단한 거죠. 그 한 명조차도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중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이미 검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유럽에서 EU에서 대규모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력 바이오시밀러 미국 유럽서 지속적 성장. 사실 바이오약품은 미국과 유럽이 가장 중요하죠.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이 거의 80% 차지하기 때문에 바이오약품에서 성장을 하고 의약품에서 성장을 하려면 미국, 유럽을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이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진단키트 글로벌 판매 확대. 그 전에 여기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이상의 후속 제품 허가를 목표로 주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고, 매년 3상, 지금 매년이 아니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임상 3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매년 한 개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라인업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셀트리온의 앞으로가 더. 다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진단키트 글로벌 판매 확대. 그래서 레키노라와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죠. 파키스탄 3만 명 수출 계약 체결하며 글로벌 판매 개시를 하면서 물꼬를 튀었습니다. 그리고 중동권 계속해서 지금 허가를 신청하는 등 확대가 지금 좀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임상 3상 지금 투약 완료했고, 그리고 진단키트와 개인용 자가진단키트 국내 기업과 공동 개발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의 주력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이 유럽과 미국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레키노라, 유플라이마 등 신규 제품의 글로벌 런칭이 본격화되며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꼬르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회사가 실적 발표한 그런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국내 레키노라 투여 증가 추세, 위중증 및 사망 환자 비율 감소 확인. 레키노라 투여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169명에서 2,700여 명까지 증가하니까 중증으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비율과 사망 환자 비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4, 1.89에서 1.61까지 현저히 줄어든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항체 치료제의 첫 번째 역할이 뭐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예방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일단 확진이 돼서 중증으로 가게 되면 후유증으로 가거나 사망으로 가게 될 수 있고 무서운 병이잖아요. 후유증으로 가게 되면 평생 아예 삶이 파괴가 되면서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방을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며, 또 하나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거죠. 이 베드수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당연히 중증으로 가게 되는 비율이 줄어들면 이 환자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그래서 레키노라주의 그 확연한 효능이, 그리고 파괴력이 부산 의료원에서 검증이 됐죠.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자비를 내고 지금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임상 3상이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이 투여량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끝나겠지만, 그 전에 코로나라는 자체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진단이 됐을 때 본인이 원하면 자비를 내고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 부분까지 나왔어요. 레키노라 하나만 갖고도 영국, 남아공, 이 부분 좀 확인되고 있죠. 추가적으로 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캘리포니아, 뉴욕하고 브라질은 리뷰 중이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32번 항체를 통해서 칵테일로 준비 중이잖아요.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와 뉴욕은 지금 이제 준비 중이다, 리뷰 중이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겠죠. 결국 추가적으로 나온 변이에 레키노라주와 32번, 여기에 대해서 38개 항체가 이미 개발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쵸? 그래서 무서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레키노라 유럽 허가 현황을 보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롤링 리뷰 이제 이 부분은 결과 이제 신청해가지고 정식 승인 앞두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용 권고 받았잖아요. 품목 허가 전 조기 사용 권고 받아가지고 이제 파키스탄하고 계약을 했고, 또 하나 계속 추가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또 지금 이제 한번 뚫었으니까 물꼬를 텄으니까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겠죠. 경쟁사 유럽 계약 현황을 보니까 독일만 지금 20만 도주 나왔고 슬로바키아 15,000, 체코 12,500, 프랑스 4,500, 스위스 3,000 합쳐봐야 23만 5천 도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 경쟁사도 유럽에 뻗어나가기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릴리와 리제너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데가 거의 없어요. 자국만 커버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우리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의 활약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릴리와 리제네로는 CMO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레키노라주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도 빠르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백신 접종 증가세에도 코로나19 지속 재확산 중이며 주기적 유행화에도 되는 추세임. 풍토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MLB에서도 지금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타 국가와 수출 계약 협의 진행 중에 있죠. 인도가 70만 명이 넘었어요. 참 이거 진짜 70만 명이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레키노라 롤리밍 리뷰 요거 이제 정식 승인 이제 조금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증권사의 보고서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어요. 4-5개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호 연구위원, 이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낙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 팩트죠. 그래도 상당히 좀 볼게요. 일단 셀트리온 성장 기대 유지, 1분기 예상 상회한 이익 실현. 그래서 매출액이 예상을 하향한 원인은 레키노라 생산을 위해 램시마 SC의 생산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1공장을 레키노라 풀로 가동하고 있죠. 반면 올 3분기 유럽 시장에 판매된 유플라의 생산 매출은 지난 4분기 200억 원에서 11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45.4%로 다시 40%대로 회복했는데 원가율 개선 작업과 연구개발비 감소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이 확인됐다는 부분이에요. 이 보고서들을 다 보니까 우리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던 부분은 원가율 개선 작업이 다 언급되고 있어요. 레키노라에 대한 기대 유효, 유플라이마의 퍼스트 무버 효과 기대, 백신 확보 집중으로 유럽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구매가 늦어지면서 동사의 레키노라주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하지만 코비드19는 완전한 집단 면역으로 없어지기 힘든 질병이고 치료제에 대한 재고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게 이제 비치가 되는 거죠. 각 국가마다 이제 결국.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셀트리온 주주만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레키노라는 국내에서 처방 건수 증가와 위중증 사망 환자 비율이 동반되고 있어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6월 내에 3상 결과가 발표되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이제 이 부분 기다리고 있죠. 3상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 국가발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U에서 최종 허가가 예상되는 3분기 말 이후 본격적인 수출을 기대한다.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휴메라 바이오시밀러는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선점 효과가 예상된다. 자, 좋은 내용을 좀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EU에서 다 보고 계시겠지만 EU에서 이제 그 5개 치료제를 대량 구매할 수도 있다. CMO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식 승인 이후에 3상 끝나고 있던 이후에 언급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우리는 레키노라주에 인도가 7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속되는 레키노라의 물꼬 소식이 하나씩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 중장기 성장 전망 유지, 유플라이마에 이어 3상을 게시한 5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들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면서 동사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레키노라에 대한 수출 기대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연될 뿐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하고 레키노라주의 효능은 이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40만 원을 유지한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른 의견도 있죠. 전 이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3분기에 본격적인 수출, 대량 구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상황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근데 내용이 저는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목표 주가가 40만원, 투자 의견은 결국 바이다. 그러면서 2020년 예상치가 2조 4,500억이에요. 결국 아직까지도 레키노라주가 1분기에 얼마 안 됐죠? 80억, 90억인가? 요거 포함됐잖아요? 근데 2조 5천억, 결국 아직까지도 2조 5천억을 보고 있다. 레키노라를 거의 빼고 있어서 40만원을 유지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죠. 증권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레키노라주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게 되면 이거 뭐지 하면서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유안타 증권에 있는 보고서를 볼게요. 다음 보고서부터는 좀 간략하고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2021년도 1쿼터 생산 효율화로 수익 개선했다. 그래서 원가율을 개선했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연구개발 부담이 완화됐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았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7만원 유지예요. 결국 37만원. 투자 의견은 바이. 좋은데 목표 주가는 다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쵸? 하반기 닥게다 제약 양수 관련 매출, 이제 케미컬 약품이죠. 레키노라주 및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 등의 추가 매출 기여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37만원 유지한다? 에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레키노라주가 지금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얘네가 이렇게 예상하고 목표 주가 이렇게 유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더 역설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진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자금이 증시에 미친 듯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직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분기 실적이 다른 회사 기준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우리가 공매도를 대적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할 수 있다. 그 부분이 2분기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실적 성장폭은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늦어도 3분기 안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국 목적지는 도착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 SK도 볼까요? SK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면 큰 폭으로 개선된 수익성, 그래서 뭐 큰 폭 수익성 개선 다양하게 이루어진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때문, 매출액이 고수익 제품인 트룩시마, 허즈마, 유플라이마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1, 2 공장 개선에 따른 지금 공정비, 원가율 개선, 그 부분 공정 개선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이죠. 똑같이 지금 얘네가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결국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7만원 유지한다. 그래서 2021년도 얘도 2조 4천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레키노라 뺀 금액이다. 레키노라 아예 거의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키노라가 포함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진짜 주가가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잠깐 아까 유안타 증권에서 매출 전망치를 보고 갈게요. 2021년도 2조를 보고 있어요. 2조 800억 정도를 보고 있다. 정말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쵸? 마지막으로 메리츠, 생산효율성 개선 효과 다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매출은 부진했으나 생산 효율화 수익성 크게 개선, 유럽 시장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성장 기대, 투자 의견 바이, 적정 주가 36만원 유지. 정말 장난한 금액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게 자체가 지금 PER이 45배고 레키노라 포함하면 20배 미만이 될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역사상 가장 저평가 수준인 거고,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매입 시점, 매수 시점으로 저축의 개념, 분할로 지금 들어가면 참 좋은 그런 그림에 있습니다. 2021년도 2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메리츠에서도 결국 자 보면 다 대부분 목표 주가가 37만원, 많아야 40만원 정도고 2조 5천억, 매출액은 2조에서 2조 5천억, 37만원에서 40만원, 36만원. 정말 우습게 너무나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레키노라 거의 보수적으로 뺀 금액 같고 뺀 금액으로 지금 36만원에서 40만원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레키노라주가 올해 2021년도 셀트리온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자본, 돈은 올 수밖에 없다. 왜? 오히려 돈이 더 몰릴 수가 있겠죠? 이거 뭐지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제, 전 세계 환율, 뭐 이런 환율, 뭐 다른 기타 등등 돈은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의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죠. 주식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 증시의 역사에서 증명돼 왔습니다. 그래서 더 2021년도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께서 USUHENG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은 단 한 번도 쉽게 된 적이 없습니다.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이 시원하게 쉽게 된 적이 없네요. 매번 피를 발리는 고통 끝에 거의 포기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곤 했습니다. 코스피 이전 시에도 상승은 그때뿐, 결국 공매도의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힘에 주가가 무너졌지요.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이벤트성 호재로는 단기 주가를 상승시킬지 모르겠으나 장기 주가에는 별 영향을 못 줍니다. 생각해보면 셀트리온의 실적에 맞춰 주가도 결국 움직였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008년 이후 상장 이후 셀트리온의 실적이 18배에서 20배, 주가는 50배 상승했습니다. 조금 이따 차트를 통해서 같이 또 한번 확인할게요.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했는지. 셀트리온에게는 매우 가혹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또 셀트리온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공매도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키노라주를 성공시켜 장기 성장성의 확신을 줘야 합니다. 레키노라주의 성공은 단순히 매출 확대를 넘어서 전 세계 탑10 다국적 제약 바이오 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블록버스터급 항체 바이오 신약의 탄생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보다 훨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인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지속 추가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더해서 바이오 신약까지 개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용이 여의주를 묶는 격이죠.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은 지속 만료되는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신약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아 플랫폼의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선도자라는 이점과 수요일 고도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산업군 내에서 리딩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지만 바이오 시밀러만 개발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있는 기업이 되기 힘들지요. 때문에 이번 레키노라주의 성공은 셀트리온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사실 물통, 쌈바죠. 셀트리온 시총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핑계를 대주고 싶어도 어렵다고 보고, 하청 공장을 신약을 만드는 개발 기업보다 높게 쳐주기 위해 애쓰는 애너들과 언론 매체가 참 더럽고 비열해 보이는 건 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 또한 시간이 지내면 정상화됩니다. 다들 어렵지만 무신용 존버하시어 꼭 셀트리온에서 과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금 시기를 거쳐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해서 그리고 이 부분으로 신약을 투자하죠. 그리고 이번에 레키노라가 하늘이 줬던 기회가 뭐냐? 바이오시밀러 하나 개발하는데도 3천억에서 4천억 걸리죠. 시간은 3년에서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번에 레키노라주 1,500억, 변이까지 1,500억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무려 1년 이상을 완료했고 출시를 해서 나가고 있죠. 동종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변이까지 1,500억 프로젝트입니다. 기간은 지금 1년 플러스 6개월 이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신약 허가에만 보통 10년 이상, 12년 가까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왜 셀트리온에게는 하늘이 주는 기회인지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2021년 셀트리온의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2008년도부터 2016년도의 차트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중요한 그런 지표가 있을 것 같고 참고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2008년도, 9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대략 2년 가까운 박스권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뚫어내요. 뚫어내고 상승으로 가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가까이 이 고점을 뚫어내는데 장기간 4년의 박스권을 그려내요. 참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 하한가 4방 맞게 되죠. 그리고 엄청나게 찌라시와 그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회사 매각 이슈까지 나오게 되죠.
그죠? CM에서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로 전환하게 되면서 유럽의 램시마 최초 허가 승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무려 4년에 가까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이 긴 기간 동안 이 4년의 고통을 기간내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2015년도와 16년도는 셀트리온의 엄청난 실적 상승과 주가의 상승폭이 나왔던 해입니다. 빵 하고 쳐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빵 치죠. 그리고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그 이상의 살짝 박스권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빵 칩니다. 그죠? 엄청난 주가 상승폭이에요. 2만원 이때에서 11만원대까지 그냥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물론 1년 넘는 기간 동안 갔지만 어마무시한 상승폭을 그려내죠. 이때 실적 성장도 무시무시했죠. 결국 에너지가 응축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1년, 2년, 3년, 4년이죠. 그러면 실적 성장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분출됐던 거예요. 이 과정이. 저는 2021년, 2022년 이 부분을 지금 이 과정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에너지 응축 기간이 길었잖아요. 2017년, 18년 코스피 상장하고 나서 무려 3년에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을 기렸죠.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응축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파괴력은 세집니다. 왜?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도 당연히 그 부분을 증명시킬 거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15년도와 16년도, 14년도 이 기간은 에너지가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증명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예정 정상 자료에서도 언급을 분명히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2017년, 2018년, 자, 2018년도죠. 이때 고점에 아직까지도 물리신 2018 30이라고 하시는 1830이라는 주주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진짜 정말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견뎌오신 분들이 계시죠. 이때 이 박스권이죠. 여기서 하나, 둘, 3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에너지가 응축됐어요. 이제 이때랑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성장이 정체가 됐고 지금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상장한 이후에 신약이 장착이 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장이 예상되는 해예요. 앞에서 우리가 참고사항을 봤죠.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스권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분할로 매수하기에는 참 좋은 시점이라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도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은 셀트리온은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